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공유경제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입니다. 공유경제는 어떤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다수의 개인과 공유를 하면서 서로 협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도 주고 나눠도 쓰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물품뿐만 아니라 공간, 서비스를 빌려 쓰고 나눠 쓰는 사회적 경제 행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쓰이기도 하죠. 공유경제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 불황에 시달릴 무렵인 1984년 당시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틴 와이츠먼 교수가 공유경제, 불황을 극복한다는 논문을 썼고요. 이것을 통해서 공유경제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를 것 같으면 자본주의가 가져온 갖가지 폐해를 협력적인 공유사회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상업경제와 구분을 해서 시장의 교환가치가 사회의 공유가치로 바뀌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공유경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본보기가 바로 숙박시설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어디든지 숙박시설하고 숙박하는 여행자를 온라인을 이용해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선 업체예요. 잘 아시다시피 에어비앤비는 Air Bed and 브렉퍼스트의 약자입니다. 푹신한 침대와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가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가진 집주인이 에어비앤비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 임대할 숙박시설을 올려놓게 되면 이용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인터넷 서핑을 통해서 자신한테 적절한 곳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뭐. 에어비앤비는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세계 190여 국가 3만 4천여 개의 도시와 연결된 150만 개 이상의 숙박시설 목록을 보유하고 하루에 평균 100만 개의 숙박시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알선하는 숙박시설도 호텔만 아니면 어디든지 머물 수 있다는 그들의 홍보처럼 아주 다양해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6천여 개의 숙박시설이 에어비앤비에 등록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버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던 차량 공유, 운송 서비스잖아요. 이 업체도 2010년,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을 하고 난 뒤에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를 연결하는 운송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고급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죠. 우버는 현재 세계 50여 개국 230여 개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2014년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가 되면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죠.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우버의 불법 영업을 신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의 포상금까지 주면서 단속을 세게 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버에서는 고급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X를 중단하고 우버 블랙만 현행법의 규정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정법 위반 여부와 택시 업체들의 집단 반발이 많고요.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운행을 금지시킨 나라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에어비앤비나 우버를 공유경제의 성공 모델로 지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공유경제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남아도는 재화와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낭비도 줄이고 재생에 활용하는 잉여의 역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숙박 공유, 차량 공유 서비스뿐만 아니에요. 다국적 여행 알선 업체 트립하고 아시죠?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서 연인을 알선하고 친구를 찾아주는 틴더도 있고요. 음식을 주문하는 저스트잇,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등이
모두 공유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40% 이상이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도 소유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면서 공유경제는 생태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하면서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유경제는요,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숙복이나 운송뿐만 아니라 사무실, 도구, 어상, 지식, 재능, 취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하면서 빌려 쓰기도 하고 나눠 쓰기도 합니다. 택시만 하더라도 카카오 택시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을 하면은요, 이용자가 있는 위치까지 달려오잖아요. 우버보다 카카오 택시는 불법도 아니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경제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서비스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재화나 물품 등을 개인끼리 빌려 쓰고 나눠 쓰는 것인데, 실제로는 각자가 수익의 극대화에 치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유경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유경제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기술 융합, 정보기술이에요.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아닙니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서 뒤처지게 되면은 갈수록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세계 10위권 교육국인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유우파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